뉴스만 틀면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가 막 불거지도 하다 보니까 이 또 새로 한 주 열리자마자 당이 또 폭락했구나 아마 걱정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좀 편하게 쉬셨나요? 좀 궁금하네요. 불편했습니다. 이 연휴가 뭐 투자자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매스컴을 온통 장식했던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먼저 하락하는 부분을 보였고,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도 2%대의 하락 출발을 한 모습을 보시고 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한 2% 정도 키 맞추기의 하락폭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는 하락폭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좀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양대 시장 모두 다 나란히 3%씩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69포인트대 약 70포인트 정도 급락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20.87, 약 한 21포인트, 나란히 3%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가 한 3% 빠지면 종목은 한 6%, 2배 정도는 빠지기 때문에 오늘 뭐 웬만한 종목군들은 한 5에서 6% 정도는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부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뭐 소비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거의 한 두 자릿수로 10% 이상 급락한 기업들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뭐 일부 백신 관련주라든가 이런 뭐 기업들이 일부 급등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 상장 기업 19개는 급락한 이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과연 조정폭을 단기간 한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뭐 연휴 기간 내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공포감이 확산되는 분위기였고, 이것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문 열자마자 급락할 거다라는 것은 이미 예고됐었던 부분이고 예상했던 것만큼 급락을 했는데, 일단 오늘 3% 정도에서는 안정을 찾았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건지, 이걸 또 바닥으로 해서 올라올 건지, 지금 분위기는 뭐 여기서 지금 바로 V자 급반등이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바로 반등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대밀림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위기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밀리면은 또 반등 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금 분위기인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조정이 나온다만 이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하방을 좀 잡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방어력은 갖추지 않을까, 요 치수대를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양태훈 대표님. 네. 지금 오늘이 2176이거든요. 네. 한 어느 정도 수준 빠지면 네. 여기서는 그래도 좀 하방을 좀 잡을 걸로 보십니까?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 이런 악재가 이제 마감이 되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더 출렁거림이 나올 것이냐라는 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점쟁이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일단 추정을 해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별로 격리 조치에 들어가고 나서, 예, 최근의 조치들이 들어갔죠. WHO에서도 뭐 주의에서 위험 단계로 오늘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조치 이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이 2주 정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 한 2주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계속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포인트는 좀 지켜낼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글쎄요, 2,100포인트나 제 생각에는 뭐 2,050포인트나 10포인트 단위의 그 의미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런 사망자에 대한 이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재료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나는 흐름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맛을 봤기 때문에 서서히 시장에서는 약간 식상한 재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서 하방에 대한 압력은 이때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2,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일단, 네, 지지 방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저 지금 깜짝 놀랐는데 네. 2000포인트요? 네. 코스닥. 일단 코스피 네, 코스피. 2000포인트. 네.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오히려 아니, 지금 오늘 네. 2176인데 네. 뭐 어쨌거나 지금
연휴 기간 끝나자마자 막 이 굉장한 공포감에 오늘 사실 70포인트 빠졌거든요. 네. 뭐 그래 따져보면 내일 또 70포인트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2176인데 근데 왜냐면 코스피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끌고 왔기 때문에 네. 뭐 조정을 충분히 더 받아도 합리적인 위치입니다. 쉬어가는 위치여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피해를 받았었던 화장품주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자체가 그리고 전체적인 종목 10% 이상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몰려있는 쪽이 코스닥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하락 포인트는 조금 적겠죠. 그리고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늘 스타트는 일단 개파락 이후에 굉장히 극명한 차별화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뭐 폴더블, 5G,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오히려 장 후반에 양봉을 만들면서 하락폭을 축소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국 관련주와 같은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 심리가 더 자극이 되면서 음봉의 형태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 버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두 시장 간에 좀 격차는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요 종목들이 조금 더 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하락폭의 전체적인 포인트의 하락폭은 코스피가 좀 더 많지 않을까. 다만 네. 조정의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양태현 대표님께서는 조금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임자 파트너께서는 자 지금 2,176입니다. 이게 뭐 어쨌든 뭐 반등 나오다 빠지든 또 빠졌다 올라오든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이걸 뭐 밀고 간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좀 방어가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저는 조금 더 높게 잡았는데요. 2150선에서 2100선 내외에서 좀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껏 사스나 메르스, 우한 폐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들이 일어날 때마다 환율이 한 50원 정도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의 상승은 조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IT 업종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앞으로 2020년 이후에 향후 5에서 10년 동안의 산업의 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주도주는 당연히 IT고 주도주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큰 클라우드 시장에 밑을 바치는 코어 에셋 자산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베타플레이 방식의 중소형주, 소부장 관련주들은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려오면서 동반 하락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행인 거는 4월 달까지 지금 연준이 원래 매달 600억 정도의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자금이 풀어졌던 게 지금 1,000억 원 규모대로 계속 증액이 돼서 1.5배속 속도로 양도 많고 돈도 많이 풀려 나와서 이 증시를 다 받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까지는 연준 부의장이 돈을 푸는 거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조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펀더멘탈 좋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너무 밑에까지 보시지 마시고 2150선에서 2100선 내외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월 둘째 주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재료들이 다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폐렴 관련주는 제가 봤을 땐 뭐 상반기 내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단발적인 이슈 테마주에서 적당히 트레이딩을 하시고 2150선, 2100선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IT 쪽으로 건너오시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폭을 조금 넓게 잡아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2,176인데요. 2,150원 한번 살짝 깨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2,100을 깨고 내려갈 만한 흐름은 아닐 것 같다. 대충 뭐 2,100에서 150에서 2,100 사이 요 안에 좀 하방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뭐 이번에 우한 폐렴 관련된 정확하게 이제 신종 뭐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요 부분이 그래도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중국에서 발생을 한 거고, 지금 확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일단 중국 경기 위축되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 추정치도 좀 하향되어 가면서 지금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자, 어느 선까지 일단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단기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임주아 파트너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2150선, 그러니까 뭐 지수로는 한 2148에서 2145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살짝 2550포인트 정도가 깨지면 거기서부터는 저가 매수를 서서히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지수 변동 폭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좀 안 좋았었지만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중국 증시라던가 홍콩 증시가 휴장을 거치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에 따른 그런 요인들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 쪽에 있어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먼저 좀 선행됐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폭은 뭐 내일장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만 지수 기준으로 볼 때 한 1% 정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를 좀 노려봐야 되는 단기적인 지지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로 간다고 하면 뭐 지금서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과도해지면서 깨고 내려가는 장보다는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포 심리가 좀 확산되는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2100 언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다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내일장 정도 수준이면 단기적인 하방 경직을 좀 잡지 않겠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 생긴다라고 해서 지수가 앞서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V자 상승으로 가는 게 네. 아니라 어느 정도 횡보를 해야 되는 시간적인 좀 기간적 횡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는 건 맞는데 반등을 준다고 해서 이제 V자로 많이 안 올라오다 보면 결론적으로 그냥 주식을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지수에 대한 변동폭에 크게 뭐 이렇게 그 어떤 심리적인 동요를 하실 필요는 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하방 경직은 뭐 내일장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잡지 않겠나. 근데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수가 개파락에 들어가서 이제 하락을 할 때 코스닥은 시가를 지지하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지만 코스피는 올라오다가 다시 되밀리는 흐름이 나온 네. 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그런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사실은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파생 쪽에 연계된 선물 쪽 매도가 좀 크게 발생을 했었었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이 최대 하락폭을 보였었던 구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과거 2003년 사스 때는 코스피 한 일주일 정도 빠졌다가 바로 다 회복을 했고요.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는 한 2주 정도 영향을 받았다가 결국은 또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일단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사태, 뭐 일단 시장에서는 이전 사스나 메르스보다 그게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쭉 쉬다가 이제 오늘 한 번에 일단 한 일주일치 빠질 게 쭉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거 한 일주일치로 잡고 네. 그럼 이제 남은 기간 한 이번 주 정도 조정받으면 힘 좋으면은 뭐 이번 주에 저점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아직은 확진자가 막 늘고 있는 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뭐 바닥 잡고 올라오더라도 다시 없었던 일처럼 바로 V자로 급반등을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거고 밀렸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올라갔다 또 밀렸다가 하는 이런 기간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뭐 그런 가운데에서 일단 코스피는 뭐 2150을 살짝 깨는 정도의 조정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수준 부분에서는 지수의 하락폭은 좀 제한되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다라는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4포인트거든요. 일단 우리가 보통 한 650선, 마치 코스피 2150선을 약간 코스닥은 650선 정도로 비슷한 지지대로 좀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한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게 되면 저는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00포인트 무조건 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보수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선이 600포인트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610, 620, 630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흐름은 재료에 의해서
한 번 더 투매가 나올 것이냐, 두 번 더 투매가 나올 것이냐,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 재료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이 악재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죠.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거는 이제 투자 전략가가 아니고 점쟁이 영역이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는 게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 현 상황만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악재를 보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호재거리는 이 치사율이라는 거죠. 2에서 3% 정도, 100명에 2명 내지 3명 정도 사이에 있는 치사율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요것만 일단 유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이건 걸리면 죽는다라는 인식이라 그러면 정말 전 세계가 패닉이 되겠지만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 잠복기도 2주이기 때문에 2주 정도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의 숫자가 증가를 한다 그래도 아주 폭발적인 증가보다는 이제 서서히 그 흐름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더 꺾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의 비율 자체가 2에서 3%라고 하는 것만 좀 유지가 되면 네. 그리고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게 되면 요 기간 동안에 이제 확진자들이 이 치유되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완치 환자의 데이터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고 이제 완치자 수 또한 시장에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 정도 되게 되면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바이러스는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안정을 상당히 빠르게 네.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네. 이 안에서 정말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치사율이 확 늘어가거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포인트에 대한 알겠습니다. 지지선은 크게 자, 의미가 일단 없다. 양 대표님께서는 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제일 먼저 세게 네. 공포감을 한번 살짝 주시고 여기서 살짝 네, 안정감을 주다가 우리 조 대표님이 조금씩 분위기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걸 이런 저는 분위기로 좀 냉정하게 제가 다른 판단할 것 수 있는 같은데.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임주아 대표님께 좀 넘어갈게요. 자, 지금 664포인트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650선 정도 내에서 뭐 한 번 깨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650선 내외에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총선 테마로 넘어갈 줄 알았던 내용들이 우한 폐렴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순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순환매가 되고 다시 그러니까 소부장에서 바이오로, 바이오에서 총선 테마로 거기서 다시 한번 실적 2분기 실적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상반기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서요. 지금 좀 쫄지 말고 상황 지켜보셨다가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을 살펴보면서 따라가는 소부장 중에 오늘 좀 많이 빠진 그러니까 좀 소부장 중에서 삼성전자 동반 세게 빠진 대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종목 중에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덜 빠져 있는 종목들이 이게 하반기까지 쭉 이어갈 수 있는 소부장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매수는 한 2월 초순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664.70포인트고요. 일단 코스닥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뭐 650 정도를 뭐 살짝 깰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 대충 하방을 좀 잡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의 의견 좀 들어보죠. 자, 코스닥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닥은 사실 지수로서의 의미는 크지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를 뭐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많이 내린다고 하면 640포인트 정도. 지난번에 그 이란발 이슈 있었을 때 내려앉았었던 지수가 이제 640포인트를 살짝 깨트렸던 지수 구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오늘도 사실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지지하는 형태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군들을 봐도 대부분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게 시가를 좀 지지하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오늘 시가권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뭐 임주아 파트너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650포인트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크기 네. 때문에 최근에 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제 우한 폐렴 관련된 뭐 수혜주라던가 테마주들이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에 대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같이 심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겠지만 뭐 실적이 나오는 쪽이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좀 시장 대비해서 좀 먼저 내려와 있었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은 뭐 같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큰 가격 조정은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는 뭐 저도 한 650에서 한 640포인트 정도 수준이면 단기적인 하방 경직은 좀 잡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흔히 실적과 수급이죠. 어쨌든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 지금 아직은 중국이 어쨌든 간에 대응이 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춘제 기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확진자 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제 연휴 기간 내내 공포를 줬었는데요. 어쨌든 뭐 문 닫았던 증시 일단 오늘 첫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려앉았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3%대 정도 마이너스 폭에서 오늘은 좀 마무리가 됐고요. 뭐 중간중간에 또 나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공포감이 몰렸던 오늘 어쨌든 한 3%대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뭐 또 추가적으로 뭔 얘기가 나오더라도 또 3% 정도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그 미만 폭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면 일단 뭐 지수 밴드 상으로는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주중 저점을 좀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이고요. 다만 아직은 요 불안한 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없었던 일처럼 V자 급반등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바로 내일 반등 나온다 다시 한번 또 밀릴 가능성도 있고 내일 또 밀린다면 또 저점 찍고 주중에 올라올 수는 주반에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 또 다시 또 한번 밀렸다 가는 약간 이런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다음 주 정도가 돼서 확진자가 더 이상 좀 늘지 않는 분위기다. 뭐 이런 분위기에 좀 잡히다 보면 시장이 그 이후에 좀 2월달에 좀 돌아서는 흐름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